아부사님 뭐 하고 계십니까? 아, 커피 오셨길래 커피 내려드리려고. 아 진짜요? 아부사님은 이 커피 머신기 있잖아요. 그거 볼 때 좀 우선시로 보는 거? 아, 뭐가 좋은 거고 왜 좋은 건지 모르고 그냥 아 이게 좋아요 하고 그냥 바로 사잖아요. 그런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한 궁금증이 있어서. 오늘 그러면 이거 머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머신은 사실 간단한 팩트만, 진짜 중요한 것만, 그게 상당히 제가 꽂히는데, 저는 추출수라고 하면 그룹. 그러니까 온도죠. 네. 저는 가장 먼저 추출수 온도를 봐요. 아까 전에 질문 주신 거면 되게 포괄적이고 그럼 막 가장 좋은 머신이 뭐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머신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가성비로 놓고 봤을 때 진짜 가장 이걸 제일 먼저 봐야 된다 싶은 거는 저는 추출수 온도예요. 버튼을 딱 눌러서 그룹헤드에서 물이 딱 나오는데 처음에 치 소리가 막 나면서 보글보글 막 해요. 그러다가 한 몇 초가 지나야지 잠잠하게 이렇게 되는 머신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머신들부터 거릅니다. 아 그런 머신을 안 산다고요? 네. 왜요?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 추출수 온도의 일정성. 딱 틀었는데 처음부터 그냥 소리가 달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온도를 말해주는 건 소리예요. 그 육안으로 약간의 그 물리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왜 우리 스팀도 스팀할 때 막 나중에는 삐 소리 나잖아요. 그 너무 고온이라서 그렇거든요. 추출수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꿀팁이에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한 400만원 뭐 이런 머신인데 어떤 거는 500만원, 600만원짜리인데도 그런 머신이 있어요. 나는 300만원짜리인데 추출수가 되게 온도가 안정적이야. 근데 어떤 사람 거는 600만원 주고 샀는데, 예를 들면 추출수가 막 치 이러다가 잠잠해져 막 이래. 그럼 추출수 방금 말씀하신 그럼 좋은 제품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가성비 제일 낮은 금액대에서 이 기계가 사실 한 200만원대 진짜 제일 저가 중에서는 그 추출수 온도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건 없었고요. 머신은 제 생각에 300대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초를 갖추려면, 추출수 온도 갖추려면 300부터 시작인데 300만원 초반에서도 저는 그런 머신을 본 적이 있고, 추출수 온도가 되게 안정적이고, 대부분들은 막 처음에 치 하면서 막 떨어지지만 본 적이 있고, 그거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기초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가성비가 좋은 게 뭐냐. 일단 처음에는 보일러 리터수하고 그 다음에 전력 킬로와트 수, 이거를 보시면 좋아요. 아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이 설명하는 거는 제가 그냥 편하게 가장 많이 쓰는 2그룹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그룹 에스프레소 머신일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0만원대가 시작이다. 그러니까 200만원대로 나는 그냥 그래도 싼 거 쓰고, 이게 너무 지금 가격대가 잘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추출수 무시하시고 쓰신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집이 커피가 맛있다는 그런 소문이 나는 집은 사실상 거의 포기해야 됩니다. 그건 버리고 가는 거고, 내가 최소한의 커피 맛있다는 소리를 좀 들으면서 커피를 하고 싶다면 300부터가 시작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이제 그 정도의 가격대선에서 2그룹일 때 보일러 리터수랑 킬로와트 수는 클수록 좋다. 예를 들면은 똑같이 350만원인데 2그룹인데 어떤 거는 보일러가 9리터고 어떤 거는 10리터고 어떤 건 11리터예요. 일단 11리터가 안정성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면은 9리터인데 이거는 3kW야. 근데 다른 거 보니까 10리터인데 4kW야. 그 킬로와트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저가 모델인 경우에는 얘가 얼마나 열일을 해주느냐예요. 찬물이 공급이 되잖아요, 수도에서. 그러면 물이 보일러에서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얼른 히팅해주고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킬로와트 수가 높다고 해서 뭐 이거 전기세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전기세 나가는 건 사실상 미미하고요. 그래서 굳이 꼽자면은 보일러가 한 10리터 이상만 된다면 킬로와트 수를 그래도 보는 게 더 좋아요. 차라리 열일을 해주는 게 좋더라고.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800만원 정도가 넘어가는, 2그룹 800만원이 넘어가는 수준부터는 보일러가 따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재원만 보고서 그건 또 잘못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일러가 예를 들면 2개 있는 건데 그러면 작은 걸로 2개일 거 아니에요. 원래 보통은 뭐 10리터짜리 하나, 저가형은 이런데 온수랑 스팀은 뭐 5리터, 그룹헤드별 3리터씩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야, 보일러가 왜 이렇게 작아, 3리터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고, 그거는 저가에서는 보일러 사이즈랑 킬로와트 수를 보라. 만약에 똑같이 난 350만원인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게 보일러도 크고 킬로와트 수도 높아, 그거 사야 돼요, 무조건.
안정성이 일단 좋은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5, 600만 원? 요 정도 때는 그냥 잡 기능이 붙어요. 예, 별다른 차이가 없어. 심지어 그거 5, 600만 원인데 뭐 리터나 킬로와트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 아니면 킬로와트수가 조금 있는데 그냥 잡 기능 붙은 거.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자동 청소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뭐 프리인퓨전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사전주입이에요. 물을 살짝 적셔줬다가 뭐 해주는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붙어요. 그 밖에 뭐 기능들 아니면은 뭐 안에 약간 뭐 LED 같은 게 있어서 조명을 비춰준다던가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붙는 게 대부분이지, 한 솔직한 얘기로 6, 700만 원 선까지는 특별한 스펙이 붙는 건 아니에요. 제 경험상은 7, 800만 원 정도 가면 그래도 가끔씩 보일러가 이제 따로 돼서 조금 안정성을 주는, 그리고 스팀 따로랑 그 다음에 그룹 헤드로만 하는 거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거라던가,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500에서 800 요 라인이 애매한 라인이에요 사실. 차라리 그러면 내가 절약하고 좀 다른 데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300에서 400짜리 기본에 충실한 거를 그냥 쓰는 걸 권해요. 그 다음에 그냥 아예 한 두 단계 뛰어서 800에서 1200으로 갑니다. 800에서 1200 정도 되면은 브랜드나 모델만의 특장점이 붙어요. 물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가변압이라던가 머신에 추출하면서 압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거라던가, 그 다음에 뭐 추출수 온도를 뭐 설정을 바꿀 수가 있거나, 기본적으로 그리고 대부분 그 정도 가격이 되는 것들은 안정성을 위해서 보일러가 2개 이상입니다. 3개인 것도 있고 다 개별로 이렇게 달린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2개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일단 그 정도에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한두 개가 더 붙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 자동 청소 기능이 있고 뭐 프리인퓨전도 다 있고 대부분 요새는 다 그래요. 머신을 살 때 또 중요한 게 일단 이런 가격대별로 제가 이제 키포인트들 대략 어떤지 그리고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가지가 그게 있어요. 이 포터필터가 53mm인지 58mm인지를 봐야 돼요. 그거를 처음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막 한 400부터 1500까지 그런 머신들 중에 다양하게 있어요. 그 라인 안에 53짜리, 58짜리가 있는데 53mm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보시는 건 58이에요. 53은 더 짧죠. 이게 좁고 대신에 이게 폭이 깊어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 53이 조금 커피 맛이 단조로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58이 사실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지만 얘는 예민해요. 그만큼 잘못 다뤘을 때는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게 58이고, 53은 그래도 조금 막 다뤄도 덜 낭패 본다. 그래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쉽게 들자면, 뭐 우리는 거의 디저트 전문 카페고 여러 사람이 그냥 알바도 커피 머신을 만지고 우리가 커피에 그렇게 신경을 쓸 그럴 게 없고 또 뭐 그럴 지식도 없다. 근데 그냥 기본만 했으면 좋겠다. 커피가 53 사세요. 간단한 패킹만으로도 그냥 대충 담고 이렇게 해도 비교적 조금 완화돼서 단점이 그렇게 나가고, 조금 커피에 대해서 뭐 툴들도 알고 이용할 줄 알고 나는 조금 범위가 넓다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게, 그러면 58 머신을 사시는 게 나아요. 보통은 58mm를 많이 쓰지 않나요? 이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더 많아요. 사실 더 많은데, 근데 53도 요새 그래도 많더라고요. 많은 모델들이 또 출시가 되고 있고. 주의해야 되는 거는 머신을 사면서 머신 대리점이나 머신 판매 업체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다 자기가 파는 머신을 추천해요. 다 자기가 파는 머신이 더 좋다고 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경험이 많은 바리스타한테 자문을 구하세요. 그게 또 한 가지 팁입니다. 머신을 살 때. 또 그 머신이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건데, 약간의 그런 유행 따라서 막 갑자기 1000을 넘어가는 이런 머신들 많이 하거든요. 조금만 알아보면은 그 스펙인데 몇백만 원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더구나 더 거기서 겉멋이 들어가면 이제 막 2천만 원짜리 쓰고 이러는 건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물론 발전이 없진 않아요. 그런 걸 해서 발전이 없진 않은데, 제가 한 16년도, 17년도 카페쇼를 갔을 때 느꼈던 거는, 그때 당시 하이엔드가 시작이 될 무렵이었어요. 근데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2천만 원이 넘는 게 이렇게 계속 나오면 이걸 누가 사? 근데 그렇게 지금 5년이 흘렀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한 가지, 본질은 재료예요. 그래서 제가 400만 원대의 커피 머신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커피를 만들 수 있다고 한 게,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건 우리는 커피잖아. 그게 좋아지면은 커피 맛이 대단히 막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 같은 환상을 갖게 하고, 초보자들한테, 바리스타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삼천포로 가는 듯한 느낌? 재료, 본질이 더 중요한데 그거를 그냥 발현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머신이나 다른 것들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가성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 1000만 원 이상도
거의 머신으로는 안 쓰라고 추천을 해요, 컨설팅을 할 때. 그리고 머신은 정말 진짜 이거는 정말 겉핥기식으로, 그치만 정말 이거는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핵심은 몇 가지 알려드린 거예요. 정말 세세하고 내부로 들어가면 정말 디테일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든 하면은 제가 그냥 뭐 브랜드나 모델명까지 까고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게 더 디테일하게 있으시면은 또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해드릴 만한 머신들도 이렇게 거론을 해드릴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